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재미있게 보고 있는 흑백 요리 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콘텐츠가 아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팀으로 나누어서 식당을 경영하듯이 메뉴를 만들고 음식을 판매해서 판매되는 수익금으로 등수를 가리는 시합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최현석 셰프님의 그 전략이 아주 흥미로워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물론 그 팀이 1등을 해서 전원이 생존해가지고 또 다음 대회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전략이 어땠냐면, 레스토랑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오는 패널들,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음식을 사 먹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른 팀들은 어떻게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판매를 할까, 또 바깥에 나가서 영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큰 고민을 했을 거예요. 현실적인 가격과 그리고 음식의 퀄리티나 창의성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그 1등을 했던 최현석 셰프의 팀은 이 대회의 특성을 잘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자기 돈으로 먹지 않고 패널들은 와서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거나 공짜기 때문에 좀 플렉스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음식들의 가격을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들을 팔았어요. 물론 퀄리티 높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파인다이닝에 가면 그 정도 음식 가격이 나올 텐데, 이 상권의 특수성이라는 것 고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팀들에서 좀 의아하거나 반감을 사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일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나온 걸 보니까 사실 다른 팀은 객단가 제품 하나가 뭐 한 2만원대였고 최현석 셰프님 음식들은 뭐 한 4만원에서 5만원대까지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봤을 때 매출이 한 400만원이 좀 넘게 나왔던 것 같고, 다른 팀들은 한 100만원 중반에서 200만원대가 나왔어요. 200만원 나온 팀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상 주문 건수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략이 굉장히 먹힌 것 같고, 음식도 간단하게 만들었고, 사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대회가 시합이라는 게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폭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돈을 방송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패널들을 무작위로 길에서 100명을 모셔와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나가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대회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아마 이 전략은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 그릇을 먹지 못했을 거니까 맛있는 거 한 그릇씩 먹어보고 좀 가격대 괜찮은 걸로 한 번 더 먹어보겠지, 뭐 이 정도겠지만, 막 5만원, 6만원, 5만원대, 4만원대 하는 음식들을 막 4접시, 3접시 이렇게 먹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안고 전략을 세운 거죠. 그 전략에 팀원들이 동의를 했고, 그 팀원들을 설득을 시켰고, 그 방향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했던 뭐 그 팀장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잘 작용을 하고 되게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실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의 음식의 퀄리티라든가 그분들의 음식의 진정성이나 이런 그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행동이나.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중간에 한 명씩을 이제 퇴출을 시켜가지고 음식점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사실 음식점을 만들러 가는 그 각각의 팀에 있는 3명들은 자기네 팀의 전략과 전술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 흔들렸거나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다른 전술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가격대가 최현석 팀보다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팀들보다는 가격대를 조금 더 조절을 하거나, 조금 더 사람이 적으니까 더 빠르게 음식을 낼 수 있는 포션화 작업을 한다거나, 음식을 더
작고 비싸게 만드는 전략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만들거나 해서 이 복병이다, 이 세 분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 해왔던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음식들을 애착이 있겠죠 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방송에서 보면은 좀 느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방송을 만드는 그 제작진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았고 더 재미있어질 뻔했는데, 그리고 이 전략을 짠 그 최현석 셰프님은 원래 방송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꽤나 방송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행동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방송을, 이 컨텐츠를 제작한 제작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약간 편집점을 많이 만들어주거나 재밌는 것들을 많이 뽑아주고, 사실 영상을 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팀이랑 제일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최현석 셰프였고, 그런 걸로 봤을 땐 방송을 잘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영상을 만든 제작이나 연출팀이나 이런 작가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든 좀 살려가지고 데리고 가야 컨텐츠에 좀 힘이 실리고, 이런 영상이,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쇼츠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계속 재해석해가지고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제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거고,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한 2편 남았어요. 2편 이제 파이널 가실 분을 찾아가지고 고르는 일만 남았고, 재미있게 보고 있으니까 재밌고, 또 재미는 어떠한 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보고 나서 또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매장을 내시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시는 명장분들이나 뭐 음식 대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음식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 그렇게 진정성 있는 음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 공간에서는 노력 대비에 이분들이 걷어갈 수 있는 베네핏이 너무 적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신이 제일 잘 만든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도, 그 잠깐 얕은 생각은 아니지만 최현석 셰프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격 책정을 한다거나, 그 전략적인, 예를 들면 매장을 오픈할 때도 계획을 하고 전략을 다 짰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는 고객이 내 예상의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올 수도 있잖아요. 뭐 20대를 타겟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40, 50대 손님들만 바글바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틀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이끌어서 매출을 내는 것처럼 보면, 우리 주변에는 되게 대단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매장을 오픈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충분히 매출이랑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세 번째 팀, 방출된 팀에 나온 팀원들을 보고 나서 약간 그런 생각들이 오버랩 됐어요. 여러 가지들을 실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도 좀 재미있게 보고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출근길에 떠들어 볼게요.